Sonja captain, show something, show some character, get on the ball. Kulusevski, nothing. And I think it's true. Is that yes, they have had injuries.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새벽에 다들 일어나셔서 보셨나요? 혹시 뭐 좀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 재난 문자 때문에 좀 일찍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진 때문에. 네. 어쨌든 일어나서 봤던 경기 치고 새벽 경기 치고 토트넘 팬분들에게는 가슴 아픈 결과였습니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아주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기 결과인데요.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합계 스코어 4대1. 이제 리버풀이 리그컵 결승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착해 있던 팀이 이제 뉴캐슬이죠. 뉴캐슬. 무관력의 뉴캐슬과 유관력이 요즘 많이 있기도 하거니와 이 리그컵이란 대회에서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버풀 이 두 팀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전반전부터 이제 1대0으로 끝나서 살짝 불안했는데 네. 이제 후반전에 3골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에 리버풀은 막판에 이제 득점자들 싹 바꿔주고 네. 굉장히 여유롭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 34분에 살라의 어시를 받은 학포에 골로 이제 한 골 실점 내줄 때까지만 해도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똑같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51분에 이제 그 누네스가 걸려 넘어지고 살라가 PK를 넣어서 역전을 당한 거죠. 합계 스코어 2대1이었기 때문에 한 골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딱 그 생각을 할 만한 시점, 딱 후반 30분부터 리버풀이 두 골을 팡팡 박으면서 그런 건 없어. 너희는 이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결승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에 출근길에 이제 대표님이 그 입중계 하시는 거에 그걸 올려두셨더라고요. 뭐? 투표 예상 결과. 전 리버풀 승에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잠깐 그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셨어요. 네. 예상은 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그 속된 말로 발리니까 많이 속상하신 거죠. 맞죠. 네. 자, 이번 경기 얼마나 발렸는지 데이터를 봐도 나옵니다. 슛 횟수가 26대5, 유효슛은 10대0, 0입니다. 토트넘 0. 대신에 이제 토트넘이 유효슛 못지않게 그래도 한 잔해 할 수 있는 거는 뭐 골대를 한번 맞췄다. 골대면 유효슛으로 쳐줘야죠. 네, 유효슛보다 더 좋은 거. 네. 소니가 한번 맞췄다. 근데 사실 리버풀도 2개 맞췄어요. 골대 맞힌 게 2대1. 토트넘의 슛은 5개인데 골대 하나, 빗나간 거 4개 이렇게 있고요. 손흥민이 그 중에 5개 중에 2개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포스테코글로 부임 이후 유효슛이 없는 경기가 처음이라고 이번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기록은 되게 재밌네요. 아치 그레이는 할아버지 프랑크 그레이가 1980년 리버풀 소속으로 안필드에서 뛴 뒤 45년 만에 상대팀이 돼서 이 구장에서 활약을 했다. 네. 활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뭐 뛰었다. 발리긴 했지만 네. 아무튼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안필드의 적으로서 돌아온 그런 아치 그레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좀 준비하다가 이제 현지에서 스카이 스포츠 방송사의 패널들이 스카이 스포츠가 제일 화려하죠. 그렇죠.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이제 도슨 이제 양 팀이 한 명씩 있고 제이미 레드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세 명의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의 전문가 패널들이 있는 곳인데 이번 경기에 대해서 약간 이 구도가 캐러거가 우리 리버풀 이겼으니까 신나가지고 네. 토트넘에 대해서 맹폭격을 하고 이제 제이미 레드냅이 좀 더 심한 말을 얹고 도슨이 자조적으로 같이 까고 안 깔 수 없잖아요. 사실 졌는데 이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비난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캐러거의 워딩부터 살펴보면 경기 전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걸 그대로 그 톤을 그대로 해서 읽어드려야 되나요? 그 캐러거가 같은 톤으로 하실 거예요? 그건 경기 전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토트넘이잖아요. 네. 토트넘이 언제 큰 경기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캐러거 말투 알 것 같아. 네. 이긴 적이 있나요? 기사에서 이렇게 하면서 맞아. 토트넘이 놀라움을 선사하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적이 있냐고요. 야, 무슨 캐러거 전문 성우 이제 외국 배우마다 전문 성우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리버풀의 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안필드에서 만났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상대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진 게 아니다. 토트넘은 오늘만 진 게 아니다. 토트넘은 결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가 없는 팀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이긴 마지막 빅매치를 기억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아약스전이 끝인가? 뭐 이러면서 니네들은 어차피 중요한 경기 빅매치 못 이기는 팀 아니야? 원래 이렇잖아. 니들은 승부처에서 원래 꼬꾸라져. 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토트넘 팬 아니어도 상처인데요. 제3자가 보기에 불쌍해요. 네. 그래서 뭐 보면 토트넘이 한 팀으로서 큰 경기에 나설 때마다 아무도 그들이 이길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건 저 같은 리버풀 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있던 토트넘 팬들도 다들 믿지 않아요. 웸블리에 갈 거라고는요.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캐러거 특유의 말투가 생각나면서. 네. 네. 그 리버풀 말투로. 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레드넵이 한 얘기가 조금 더 이제 왜냐면 손흥민을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와 닿았는데 와닿았다는 게 이제 강하게 들어왔는데 레드넵이 일단은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에 볼만한 건 손흥민이 골대 맞힌 것밖에 없었다. 손흥민이 골대를 뭐 누가 만들어 준 거를 골대를 맞추면서 뱉은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서 찬 거거든요. 네. 시작으로 약을 주네요. 네. 이제 근데 사실 뒤에 하는 말이 진담이긴 해요. 그렇죠. 네. 헛다리 짚어서 제치고 손흥민이 슛 산 게 골대 맞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 창출한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말고는 없었다. 그러면서 안필드 원정에서는 상대의 엄청난 응원과 소음 등 압박이 심하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토트넘 후방에 갇혀있기만 하면서 미드필더들은 어떠한 챌린지, 커리지, 도전이나 용기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경험 없는 선수들이 있긴 했잖아. 그거 알아. 근데 그렇다면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경험 있는 선수의 대표주자, 주장을 거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당신 주장 아닙니까? 뭔가 보여줘야죠. 벌써 어디게 돼요? Sonny, you're captain. 네. Show something. 네. 그리고 show your character. 뭔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클루세스키, nothing. 뭐 이러면서 손흥민과 클루세스키를 비롯한 조금 더 이 팀의 간판급 선수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진 게 부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설명이다. 뭐 반더베이나 이런 선수 빠진 거 나도 알고 그건 큰 공백이 많다. 하지만 남은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허접이냐? 그렇지 않다. 리버풀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상대로 뭔가를 보여줄 만한 선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대가 꼭 강해서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토트넘 상대로 좀 입스위치도 했죠. 이러면서 요즘 토트넘 상대로 무슨 말할 때 가불기예요. 토트넘 팬들은 이 말 하면은 못 이겨요. 너네 그래서 오늘 강팀이라서 진 거야? 입스위치한테 졌지? 레스터, 팰리스, 에버턴 이러면서 막 토트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긴 경기들을 막 줄줄이 말하면 토트넘 팬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걸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손흥민만 붙잡고 늘어진 건 아니고 이제 광역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얘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주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캐슬이 아스날을 이긴 걸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날 뉴캐슬이 아스날을 잡고 결승에 가는 경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날 뉴캐슬이 진짜 철저한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로 아스날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역습 위주 전술을 했는데 잘 통했단 말이죠. 자, 맨투맨으로 수비하고 어그레시브하게 붙지 않았냐. 뉴캐슬 선수단이 토트넘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캐슬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토트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토트넘의 전술까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손흥민 너 하나가 무조건 큰 문제 이건 아니고 광역 도발 중에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손흥민을 짚었어요. 예. 자, 그리고 캐러거가 또 말을 얹습니다. 토트넘이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죠.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전반전은 잊어버려 나가서 강하게 부딪히고 싸워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경기 후 토크를 가져온 건데 네. 경기 전에도 토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 전에 토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토트넘이 미드필드에 베리발까지 빼고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 굉장히 그냥 삼수미 이렇게 굉장히 수비적인 조합을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짰을 거면 피지컬 좋은 선수 3명을 세웠으면 리버풀 원정에서 상대 미드필더를 괴롭히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쵸. 웅크리그만 있을 거면 피지컬 좋은 애들 뭐하러 썼냐 이거죠. 뭐 이런 류의 비판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해주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땡큐다. 너무 고맙다. 쉽다. 라는 게 이제 마이클 도슨 토트넘 출신의 좀 안타까운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뭐 도슨은 또 워낙 팀의 엠버서더 뭐 레전드급이니까 뭐 저렇게 자조적으로 비판을 한 거고 레드납은 또 손흥민의 역습 능력을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골키퍼로부터 레프트백이나 라이트백으로 패스하고 그리고 또 미드필더로 패스하고 그러다 공을 뺏기고 그러면 상대를 압박하라고 주문하고 여기서는 그런 축구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왜 공간으로 공을 차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네, 손흥민 스피드 있죠. 손흥민 뭐 이너프 퀵 말하면서 충분히 스피드 있는 선수고 쿨세스키나 히샬리성도 나름대로 방식으로 역습을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반다이크 있지만 히샬리성이 매번 반다이크랑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비수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전방으로 빵 차고 뭘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웅크리고만 있는 것은 리버풀의 핸드, 소나기 안에서 경기를 한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우리 둘이 얘기한 게 스카이 스포츠가 경기 후에 이제 뭐 방송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준 한 6분 정도의 분석 분량을 이제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건데 그 밖의 멘트에서 손흥민을 더욱 신랄하게 말한 멘트 역시 있었다. 그러니까 레드냅이 선수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선수들한테도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손흥민은 나한테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It's not a captain.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손흥민이 이끌어주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어려운 시기, 스턱을 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뭘 해줬냐. 토트넘의 문화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 듣는 건 싫지만 토트넘은 늘 진다라고 하면서 주장이 뭐 흔히 쓰는 말로 똥꼬쇼로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짚었어요. 그 물론 손흥민 선수를 저걸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누가 이끕니까? 네, 전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지금 댓글에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팀 내의 정신적인 지주가 캡틴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캡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팀 다른 베테랑 다른 스타가 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손흥민만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팀 내의 어떤 구력, 뭐 근속 기간, 팀 내에서의 어떤 얼마나 스타인가, 얼마나 고점이 높은가 모두 다 손흥민이 최고의 스타죠. 이 그쵸? 팀에서는 그건 맞는데 아마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캐러거도 있으니까 캐러가에 동료했던 제라드 같은 캐릭터. 이게 뭐냐면 지고 있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흔히 시밤쾅이라고 하죠. 중거리 슛이라도 하나 갈기고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 거지 같은 뭐 이런 거라도 하지 그러냐. 아니면 이들 다 약간 옛날 축구인이니까 로이킨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선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성공했는데 상대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정신 안 차려? 이런 선수 필요하다는 류의 얘기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보통은 좀 허허 웃는 좀 인자한 주장 캐릭터지만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가가지고 질타도 하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손흥민 선수 캐릭터는 또 이제 좀 파지티브한 쪽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걸 부각시키는 쪽이다 보니까 팀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그 선수 격려 엄청 해주고 맞아요. 네. 자, 이 골은 네가 축하받아야 돼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손흥민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손흥민한테 불똥이 튀는 게 좀 분명히 아쉽죠.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는 부주장들이 뭐 경기력이 안 좋거나 뭐 부상이거나 이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팀의 전체적으로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부진하고 창피한 류의 대패를 당했으면 뭐 이게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만큼 n분의 1이 아니고 조금 더 비판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손흥민이 팀 내에서 중요한 선수고 스타니까 일단 토트넘 졌다 그러면은 뭐 토트넘에서 제일 비중 없는 선수가 생각 안 나잖아요. 일단 감독 뭐 했냐, 그 다음에 뭐 이 팀의 간판 스타 뭐 했냐 이렇게 생각이 나기 마련이니까 그 정도의 비판 톤이면 다른 선수들보다 비판을 많이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스타의 숙명인 것이고.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얘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손흥민이 뭐 결국에는 보통은 손흥민은 그런 스타일이죠. 우리 한국에서 박지성 선수도 오랫동안 그랬지만 팀이 좀 어려움에 있을 때 뭐 호통치고 뭐 이런 류의 주장이 아니고 몸으로 보여주는 주장이거든요. 이날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뛰고 희생적으로 뛴 건 맞단 말이죠. 수비가 다 엄청 하고 공격 겨우 딱 두 개 때리고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그러면은 이 해설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감독한테 개겨야 되는 거냐? 감독이 수비하라고 했는데 싫은데 이러고 올라가서 감독이랑 멱살잡이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비판이 너무 나간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